귀신은 귀신의 독특한 죄치를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악취이다. 귀신의 냄새는 사람의 오감을 뒤집어 놓는다. 어떤 집이건 역한 냄새가 나거든 일단 귀신의 존재를 의심해보라. 후각은 다른 감각기관과는 달리 즉시 사람의 기분을 좌우한다. 우리가 오래 지난 일을 회상할 때 그 시대의 독특한 냄새를 머릿속에서 되살리는 일이 많으며 고향의 맛을 기억할 경우에도 그 냄새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만 보아도 후각의 중요성을 쉽게 알게 된다. 그런데 귀신이 있으면 왜 냄새가 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귀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최치를 내는 경우가 있다. 여자 귀신의 경우는 아주 심한 향수 썩는 냄새를 풍긴다. 향기가 지독해서 역한 느낌을 줄 때의 냄새와 비슷하다. 둘째는 그의 죽음이 안고 있는 비밀을 냄새 속에 담고 있을 경우이다.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는 생선이 썩는 고리타분한 비린내가 난다. 이것은 죽은 귀신이 죽을 당시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특수한 귀치이다. 세 번째의 경우가 가장 많은데 약간 시큼한 곰팡이 냄새와 닮은 시체의 냄새이다. 이 냄새는 송장이 썩기 바로 직전에 내는 냄새로서 연기가 사라질 때 영체에 함께 묻어들어가는 냄새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대단히 구역질나는 냄새이므로 향을 피우지 않고서는 귀신을 정화시키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따금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향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다. 어찌 보면 불교에 대한 저항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향냄새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 어째서 그런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향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 빙이 되기 쉬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귀신의 냄새를 막아주는 향냄새가 싫다는 것은 그만큼 그 존재에 가까워져 있을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실력 문제로 어떤 집을 방문할 때가 있다. 그러면 먼저 모든 창을 열어 젖히고 공기를 맑게 한다. 아무리 비위가 강한 나이지만 귀신이 풍기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운데서는 정화를 해낼 마음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냄새는 환자에게도 배어있고 창문에도 배어있고 심지어는 식기에도 배어있다. 지방령의 존재가 아주 오래된 상태에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를 피우고 귀신의 마음을 들뜨게 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향을 피우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향을 피우면 귀신이 오히려 모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부당한 말이다. 이 밖에도 쌀인나무를 태워 연기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냄새를 풍기는 축기술도 있다. 아무튼 귀신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독특한 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 대비하고 예방하는 자세를 가지면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영체에 따른 냄새의 분류, 요사스러운 여자 귀신, 지분 썩는 냄새, 칼을 맞고 죽은 귀신, 피비린내,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수채 냄새,
불에 타서 죽은 귀신, 노린내, 복상사한 귀신, 시큼한 땀내, 음독자살한 귀신, 신트림 냄새, 암에 걸려 죽은 귀신, 고린내,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단내, 목을 매서 죽은 귀신, 지린내, 구린내. 영혼은 자체로서 냄새를 풍기는 경우보다는 인간에게 빙의하여 위에 나오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일이 많다. 빙의된 사람이 오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파리나 바퀴벌레가 나온다. 그 이유는 위에 나오는 이상한 냄새를 벌레들이 맡아가지고 궁금해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혹시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면 일단 귀신의 존재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골길. 한적한 시골길. 주변은 농가밭 그리고 산이었고 어두운 밤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이 산과 평지였기에 누나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산에 부딪혀 조금 늦게 되돌아오려니 싶었지만 점점 소리는 누나의 뒤로부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누나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뚜벅뚜벅뚜벅. 조금씩 빨리 걷기 시작한 누나는 이윽고 뛰기 시작했고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도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 툭 섰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속도를 내어 자신에게 왔습니다. 10m, 5m, 2m, 1m. 뒤에서 나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앞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계속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지나서 자신의 앞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은 온통 평지. 약간 가까운 곳엔 산이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누나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누나는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발소리가 자신의 바로 옆을 지나 저 멀리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에겐 그저 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면 말이죠.